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는데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승 하락 종목 개수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락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게 400개 정도의 종목이 상승 하락을 대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639개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고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게. 저희가 뒤에 워렌 버핏, 캐시 우드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 투자가들의 이름을 올렸지만 결국엔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형주를 포함해서 이제 가치주 쪽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중소형주나 좀 성장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그 오마이의 현인 워렌 버핏 이야기도 해주셨고 해외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자, 일단은 해외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유명한 투자가들의 최근의 투자 동향을 좀 체크해 볼까요? 저는 그래서 이 해외 유명 또 우리가 상당히 그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네. 어느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경우에도 지난 4분기 때 투자 내역이 얼마 전에 사실 공개가 됐습니다. 그쵸. 그 내역을 보면서 또 우리가 추정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5G에 주목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IT 기술주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미래 투자,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5G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스트리밍 산업도 있고 그러다 보면 5G에 우리 투자자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난해가 좀 단기전이었다면 올해는 중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워렌 버핏의 바구니 안에 또 친환경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미국이 대규모 투자, 우리도 지금 그린 뉴딜이 있죠.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전기차 쪽이다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주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화이자는 전량 매도를 했는데 제약주는 사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 이후의 제약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모더나의 CEO는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풍토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면 자체가 치료제 또는 다른 제약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이 애플의 비중을 왜 줄였을까? 네네. 그게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IT 선도주가 되고 있는 것이 애플이지만 애플 이외에 다른 쪽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돈나무 언니입니다. 이 캐시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멘텀 투자도 중요하다. 네. 워렌 버핏 선생님이 중요한데 장기 투자도 중요한데 모멘텀 투자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굳이 단기 투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상승하고 있는 이 가치주, 성장주에 좀 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좀 여력을 따져보면 2차 배럴이 더 여력이 있을 거예요. 전기자동차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이외에 이제는 점점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라면 네. 그런 고령화되는 추세에 대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어디 쪽에 더 집중될 수 있을까?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각국마다 이제는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여행 이쪽에 또 주목받을 수,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모멘텀 성장 투자 쪽에 빌 에크먼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중에서도 좀 더 성장 여력이 있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시그널을 이야기했다가 정작 시그널과 이름이 똑같은 기업만 장외 주식 시장에서 대박이 났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담았을 때 우리가 좀 더 절충을 할 수 있고 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처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자, 하이브리드로 좀 구성을 하자, 인상적인데요. 자, 그러면 차영규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나 그동안 못 올라왔던 거 좀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또 이런 투자가들은 가는 거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 가는 게 더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갈피 잡기가 힘듭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배종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그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이나 뭐 사람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써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렇게 뭐 캐시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면 그 사람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은 여태껏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종목을 내가 사면 나도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스스로 그들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이런 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한테 피터 린치도 굉장히 위대한 투자자죠.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피터 린치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네. 그런 분이 얘기할 때 나한테 종목을 묻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종목을 얘기했다가 언제 내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우리가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따라하는 것들이 아니라 배종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왜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왜 사는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가 이제 뭘 했으니 이렇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뭐 대형주가 움직이느냐 중소형주가 움직이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대형주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중소형 개별주들이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작습니다. 영업이익도 작고 앞으로 모멘텀도 작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규칙과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미인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남들도 이뻐 보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시각이 대형주에 머물러 있지 중소형주가 안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에는 다소 좀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때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죠. 그럼 중소형주를 따라갈까? 대형주를 물타기 갈까? 이런 고민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셔야지 시장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창유 소장님께서는 대형주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조금 쉬고 있지만 가능성은 대형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조정되는 국면에서 그나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대형주라고 봐야 될 거, 대형 성장 가치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장기적 투자를 한다면은 중소형주에 또 눈길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만큼 안심하고 또 안전하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대형 성장 가치주와 대형주와 연결된 중소 IT 기술주 이쪽에 집중을 해보면 우리가 그 파생되는 기업은 적어도 대형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즉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주의를 하실 부분은 지금 서학개미가 중국 기술주에 상당히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왜? 아직 바이든 행정부와 미중 충돌이 적어도 보안 기술 면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항이든 또는 또 바이두든 전망이 밝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해를 보시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만큼 중국 관련된 이 기술 IT주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가 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뭐 우리 대단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미국의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패턴을 보면 조금 반도체에서 약간 물러가서 비메모리 쪽으로 집중을 해요. 그래서 대만의 TSMC를 상당히 사들이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뭐 포토 에칭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또 이 기술을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조정 국면에서도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좀 더 갈 것이다. 요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이렇게 밑에 나뭇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중소형 IT도 함께 매수하는 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것도 뭐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익단인데요. 지금 변진천 소장님께서도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넓힌다라기보다는 IT 쪽으로 이제 좁혀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 이익이 늘어날 종목, 조금 다소 올라와 있더라도 이익이 늘어나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단지 이제 이런 쪽 안 올랐으니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오르겠지라고 보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변천 선생님이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여전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결론은 뭐 대형주, 소형주, 중소형주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3일절이라서 좀 쉬고 그 다음 주에 조금 길게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